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양보호사 전 이론을 다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는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잘 아시겠지만 필기시험 40분간 보시죠. 35문항이고요. 실기시험 50분간 봅니다. 45문항입니다. 그래서 도합 합해서 80문항을 여러분께서 2교시에 걸쳐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시험을 보신 후에 각각 실기와 필기가 60점 이상이 되면 이제 합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두 앱은 이제 준비해서 보려고 하고요. 또 이어서 다음 강의에 실기시험 두 앱은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마지막에 모의고사 1회 혼자서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저와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틀렸는지, 그리고 이것이 다음번에 나오면 조금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이 문제들을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옳은 것을 고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실전처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 다음 중 사회복지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사회복지의 목적, 사회복지의 개념, 그리고 사회복지에는 어떤 보험들이 있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사회복지의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1번 빈곤의 증가, 아니죠. 빈곤의 경감. 이 5가지는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빈곤의 경감, 사회적 평등, 자립성의 증진, 인간다운 생활 보장, 그리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거. 장황하게 설명 많이 처음에 첫 시간에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번이요. 다음 중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 문항씩 보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회보험은 강제적 보험이고 민간보험은 개인의 임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 네, 맞죠. 사회보험은 강제적으로 누구나 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 보험입니다. 자, 민간보험은요, 본인이 원하는 거, 뭐 난 암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암에 대해서 대비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원하는 회사에 가서 들으시면 되는 임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하는 선택적인 보험입니다. 자, 2번이요. 사회보험은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민간보험은 개인의 위험 크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진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균등하게가 똑같이 어떤 사람한테 뭐 10만 원을 적용했다 해서 똑같이 10만 원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른 균등성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번 항문도 맞고요. 3번 민간보험의 목적은 국민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 여러분 이 문구 기억하시죠?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 뭐죠? 사회보험의 목적입니다. 네. 사회보험의 목적은 사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최소한 국민의 건강 그리고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사회보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3번이 답이고요. 4번 사회보험의 목적은 의료보장과 최저 생계보장이다. 네, 이것도 사회보험의 목적이 되죠. 의료보장하고 최저 생계보장하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나 밥을 굶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게 사회보험의 목적입니다. 자, 사회보험은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으로 운영된다. 네.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 대처 요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책을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하다가 또는 정말 정성껏 어르신들 보살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요. 요양보호사가 스트레스를 받죠.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정말
온몸을 희생하면서 했는데, 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쭉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첫째,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심신이 시달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자, 1번 숙면. 가장 스트레스를 잘 푸는 방법이 숙면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날 때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숙면하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2번 참기 나오네요. 참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대상자들 대상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쭉 요양보호하면서 공부를 해오셨는데 제가 많이 드렸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표현하게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쁨, 슬픔, 괴로움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말로 누군가한테 표현하는 것만 해도 벌써 그 슬픔의 그 고통의 반 이상이 다 상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기라기보다도 감정 표현을 올바르게 하는 것 그렇게 스트레스를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기가 옳지 않은 것이고요. 감정 표현을 잘 하는 것. 자, 3번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 4번 적극적인 대인관계,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대인관계. 5번 생활 양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양보호사가 이 직업을 성실하게 그리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방법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4번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환은 무엇인가? 뼈의 끝부분을 덮고 있으면서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다양한 원인으로 관절의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말한다. 네. 뼈의 끝부분을 덮고 있어요.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있어요. 연골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마디를 연상하셔야죠. 그래서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으로 관절 나왔네요. 관절, 무릎 관절, 팔 관절, 여러 가지 관절들이 있죠. 어깨 관절. 관절에 염증이 생긴 상태, 뭔가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여기 5번에 고관절 골절하신 분 혹시 계시나요? 고관절은 관절이지만 골절이기 때문에 고관절이 부러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이 맞겠습니다. 네, 5번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산분비의 증가로 소화 능력이 감소한다. 네, 소화 능력이 노화에 의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자, 2번 췌장의 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 네, 그래서 평생 당뇨가 없으셨던 분이 65세, 70세가 넘으셔서 당뇨가 생기십니다. 이것은 유전에 의한 당뇨가 아니라 노화로 인한 당뇨입니다. 네. 3번 짠맛과 단맛을 잘 느끼고 쓴맛과 신맛은 둔해진다. 네, 어떻게 될까요? 짠맛과 단맛은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은 잘 느낀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래서 이렇게 노화가 되실수록 어머님들이 간을 잘 못 맞추시고 조미료를 더 많이 넣으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변비, 설사, 구토 증상들이 빈번해진다. 네, 빈번해지시죠. 네, 장 운동이 잘 되지 않고 또 장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하셔서 자, 5번 간 기능이 감소한다. 예, 간 기능이 감소해서요. 간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해독을 하는 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은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예, 노화가 일어나서 대부분 어르신들은 간 기능이 감소가 됩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호스피스 제공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1번 호스피스 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살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존중해서 행해드린다. 네, 그렇고요. 2번 호스피스 대상자의 정보를 경청하고 결정을 존중한다. 네, 맞죠. 3번 호스피스 대상자의 결정은 배제하고 요양보호사의 권한으로 결정한다. 네, 이런 것은 딱 읽어만 봐도 그렇지 않죠. 요양보호사가 호스피스 대상자의 정보를 듣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예, 이게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호스피스 대상자와 가족을 존중한다. 네, 가족들과 서로 같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어떻게 편안하게 끝까지 잘 돌봐드릴 건지, 가는 길을 잘 보살펴 드릴 건지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교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호스피스 대상자와 가족의 경험을 중시한다. 네, 호스피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가 믿지 않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호스피스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네, 요양보호사는 뭐 기독교일 수도 있고 대상자는 불교일 수도 있죠. 불교에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을 치르는 그런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존중하고 중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자, 7번. 만성신부전 대상자가 주의해야 할 음식이 아닌 것은, 네, 일단 여러분, 만성신부전증은 신장 기능이 이제 상실된 것을 말하죠. 신장 기능이 상실되는데 쉽게 신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들어온 음식물을 재흡수하고 또 수분도 흡수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소변으로 만들어서 신장을 통해서 신우를 통해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장의 기능이 더 이상 되지 않으면 이제 음식물을 제대로 흡수한다거나 아니면 배출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이제 상실됩니다. 그래서 잘 흡수하고 먹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은 잘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은 잘 배설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도 잘 흡수하지 못하고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 몸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우리가 식단 차려주시는 여러 질병이 있는 어르신들 중에 가장 주의할 음식이 많은 질병이 만성신부전 대상자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7번. 만성신부전 대상자가 주의해야 할 음식이 아닌 것은, 자, 지방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지방은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면 드시면 안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방은요, 보통 평소 드시던 것의 한 절반 정도로 드시면 되고요. 체중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드셔야 되죠.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나 뭐 무염 버터 등 이런 것들 해서 드시고, 좀 양을 줄이지만 몇 끼마다 조금씩 지방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단백질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단백질 흡수를 많이 하면 이게 요산으로 바뀌어서 요독증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잘 흡수하고 또 배설하고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염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염분은요, 만성신부전 대상자는 염분을 먹으면 차곡차곡 몸에 쌓여 놓습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해라. 차곡차곡 몸에 쌓여 놓으면 안 그래도 지금 소변 배설이 안 되는데 소변을 다 잡고 있습니다. 몸에 퉁퉁퉁퉁 전신 부종을 이루고요. 혈압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분은 무조건 저염식, 김치도 씻어서 드시고 뭐 야채로 뭔가 음식을 해서 드시려고 하면 2시간 전에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하시고 조리하실 때 식사하시기 전에 이제 간을 이제 보통 조리하실 때 뭐 나물 같은 거 하실 때 뭐 소금 같은 거 넣고 간장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드시기 직전에 소금 약간으로 간을 합니다. 예. 소금기가 염분이 완전히 그 채소에 다 흡수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는 방법 선택하시는 거 좋습니다. 자, 저염식이 하신다. 칼륨도 당연히 제한해야 됩니다.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에 부정맥을 일으키죠. 그런데 신장에서 칼륨을 흡수하고 또 내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칼륨을 그냥 있는 대로 많이 드시면 심장에 부정맥이 막 생겨서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칼륨도 제한해야 됩니다. 당연히 제한해야 되죠. 인과 칼슘. 인을 너무 많이 드시면 칼슘이 나가고요. 칼슘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인이 부족하고. 그래서 적절히 제한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주의해야 할 음식이 아닌 것은, 해당되는 것은
1번 지방이 되겠습니다. 네, 8번요.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 제가 기억해 놓으라고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존엄의 원칙. 네. 두 번째, 자아실현의 원칙. 다 배우셨습니다. 세 번째, 독립의 원칙. 네 번째, 여기 비참의 원칙이라고 써있네요. 아니죠. 어르신들도, 참여의 원칙. 즉, 내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참여의 원칙. 자, 5번, 보호의 원칙. 네. 이렇게 5가지 유엔에서 정한 노인을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암기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9번.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